부정교합 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운TV 이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되게 부정교합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많은 부정교합 종류 중에서 반드시 교정을 하셨으면 하는 유형의 부정교합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부정교합은 개방교합입니다. 여러분 부정교합 중에서 개방교합 다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윗니가 아랫니를 충분히 덮지 못하고 앞니들끼리 맞물리지 않는 교합을 의미를 하는데요. 개방교합 환자들 보통 거의 턱관절이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방교합 있으신 지 얼마 안 된 조금 어린 분들은 인지를 못하시고, 이 개방교합이 오랫동안 쌓여서 턱관절 하중이 오랫동안 가해지셨던 분들은 본인의 턱관절이 안 좋은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앞니가 안 만나는데 왜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개방교합 환자분들은 앞니에서 받아야 할 힘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어금니에서 모든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쾅쾅쾅 물리는 교합이 그대로 턱관절의 하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앞니 쪽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할까, 그냥 이렇게 앞니로 베어 물 때만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씹을 때 턱을 앞으로 이렇게 한번 빼보시면 어금니들이 붕 떠요. 그리고 옆으로 턱을 하셔도 어금니들이 붕 뜹니다. 그런데 우리 씹을 때 위아래로만 수직적으로 씹지 않죠. 턱을 옆으로도 앞으로도 밀면서 씹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어금니들이 다 뜨잖아요. 그러면 앞니에서 힘이 거의 90% 이상 가해지는 건데, 개방교합 환자분들은 이 앞니에서 받아야 할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어금니에서만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턱관절에도 하중이 많이 가고 어금니도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거죠. 치과용어로 이러한 앞니들의 힘을 받는 거, 그리고 앞니의 역할을 안테리어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개방교합 환자분들은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교합 환자분들은 턱관절과 그리고 어금니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교정을 꼭 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많이 해드려요. 지금 이 환자분 인비절라인으로 교정하고 계신 환자분이고요.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 개방교합이 약간 남아있는 편이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런데 개방교합을 이 환자분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분들의 포인트가 있어요. 앞니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니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는, 만나게끔 하는 교정을 하지 않고요. 어금니를 움직이는 교정을 합니다. 보시면 앞니 레벨과 어금니 레벨이 다르죠. 그러면 앞니를 내리는 교정을 하지 않고요. 어금니를 위쪽으로 하밉, 그리고 아래 어금니는 밑쪽으로 하밉, 이렇게 시키는 교정을 하면 저절로 턱관절이 회전이 되면서 개방교합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셔야지, 앞니를 움직이는 개방교합 개선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재발이 잘 돼요. 그래서 재발 없이 개방교합 개선한 결과를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이렇게 어금니들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서 좀 자연스럽게 개방교합이 회전될 수 있게 하시면 좋은 결과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죠. 두 번째 개선을 추천드리는 교합은 반대교합입니다. 반대교합은 우리 원래는 이렇게 윗니가 아랫니를 한 2-3mm 정도 덮는 게 예쁜 교합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골격적으로도 이렇게 반대교합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주걱턱인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골격적으로 주걱턱이 아니셔도 사실은 반대교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반대교합을 반드시 해소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안테리어 가이던스 기억하실까요? 앞니에서 가이드 해줘야 하는 부분이 반대교합도 전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턱을 내밀고 옆으로 했을 때 앞니에서 받아야 하는 힘을 반대교합이신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턱을 앞으로 내밀면 위아래 치아가 오히려 더 안 만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어금니랑 턱관절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개방교합이랑 거의 비슷한 이유로 제가 반대교합은 반드시 개선을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교합적으로는 불편한 거 없고 괜찮은데 주걱턱인 게 싫어요 라든지 아랫입술 쪽이 너무 둔탁해 보여요 해서 심미적인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신 것 같고, 반대교합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심리적인 개선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환자분은 20대 여자분이셨고 웃을 때 앞니가, 위에 앞니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보시면 주걱턱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지만 턱끝이 조금 강조되어 있으신 편이고 아랫입술이 좀 둔탁해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는 반대 교합을 해결을 해주면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입술 라인이 살아나요. 여기 둔탁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약간 세련된 느낌이 나는, 뭐 당연히 얼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안테리어 가이던스를 만들어 드리고 교합적으로 완성을 했다는 게 큰 의의를 가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교정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교합은 바로 과계교합입니다. 과계교합은 뭘까요? 윗니가 아랫니를 과도하게 덮는다고 해서 과계교합이라고 부르는데 아예 안 덮는 개방교합이랑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많이 덮는 교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계교합의 문제는 마모가 일어나는 건데요. 마모가 어디 일어나냐면 아래 앞니 씹는 면에 일어납니다. 보시면 윗니가 아랫니를 너무나도 많이 덮기 때문에 위아래 앞니가 과도하게 만나면서 부딪히죠. 우리 치아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것끼리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마모도가 심해요. 돌이랑 돌끼리 계속 이렇게 부딪혀 놓으면 돌도 마모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앞니가 절단면이 마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닳아지면 닳아질수록 더 계속 깊게 물려갑니다. 과계교합이 더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과계교합이 너무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랑 치아끼리 만나지 않아서 오히려 아래 앞니는 마모가 안 되는데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고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입천장에 계속해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과계교합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과계교합이신 분들이 많아요. 과계교합이 어릴 때부터 있었으면 문제가 뭐냐면 아래 턱이 앞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에 앞으로 자라질 못해요. 윗니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계교합 환자분들은 대부분 무턱이나 아니면 돌출입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무턱 돌출입인 환자분들은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아서 입을 자꾸 벌리고 계시고 입으로 숨을 쉬는,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구호흡 증상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과계교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치아 뿌리를 보면 위에 앞니들은 뿌리가 아래 앞니에 비해서 훨씬 두껍고 튼튼해요. 이렇게 길이도 길고 한데 아래 앞니는 더 짧고 얇죠. 이러다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하중이 원래도 강한데 아래 앞니가 원체 위에 앞니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 견디고 치아 뿌리가 좀 짧아지거나 잇몸뼈의 수준이 좀 낮아지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계교합 환자분들 중에 20대 환자분들은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는 아니라서 괜찮으신데 거의 30, 40대의 과계교합 환자분들은 치아 뿌리나 잇몸뼈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래 앞니가 특히. 이 환자분 20대 남자분이셨는데 일단은 과계교합이죠. 윗니가 아랫니를 다 덮고 있어서 아랫니가 안 보이는 치아도 있고 뭐 물론 전반적으로의 잇몸 상태가 안 좋기는 하지만 위에 치아들이 누르는 하중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잇몸이 조금씩 패어나가는 것들이 보여요. 엑스레이에서만 봐도 우리 엑스레이 살펴보면 과계교합 심하신 분들은 엑스레이에서도 티가 나요. 과계교합이 윗니가 밑으로 내려온 비율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아랫니가 위로 솟구쳐 올라간 게 심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환자분 당연히 둘 다 가지고 계시지만 아래 앞니가 솟구쳐 올라온 게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입니다. 이렇게 산처럼 어금니 레벨에 비하면 올라온 게 보이죠. 그렇게 되면 이 환자분은 아랫니를 밑으로 함입시키는데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야 하는 케이스예요. 네, 교정을 이렇게 그래서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를 한 2-3mm 정도만 덮을 수 있게 교합을 형성을 해드렸죠. 부정교합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유형의 부정교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3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저는 꼭 개방교합만을 교정으로 전체적인 앞니 교합을 잘 형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정 이야기에서 뵐게요. 안녕!